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급여대장 만드는 거 배우는데요. 이 과세 이연 퇴직 소득에 따른 퇴직 방법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유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부장으로 일하다가 퇴직을 했대요. 3월 1월 30일 날, 한 달도 안 됐는데. 퇴직한 거주자 이동화 씨가요, 내용이 다 이렇게 됐어요. 1월분 급여네요. 1월달 퇴직했다면 환급 받을 건 없겠네요. 그죠? 뛴 것도 없었으니까. 급여대장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했잖아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퇴직소득 자료를 입력해야지 나와요. 그래서 퇴직소득 자료를 입력하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수증에 들어가 보면 그 내역을 자동으로 로딩해서 뱉어주니까 그거랑 1월분 원천세 신고서까지 3개를 해야 돼요.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서, 영수증 요까지 하고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그죠? 대표적인 부분은 우리 자동 중도퇴사자잖아요. 그죠? 부양가족은 배우자만 있다. 다른 가족은 없다. 그러면서 일단은 급여 지급에 요거부터 봐야 되겠네. 1월 급여니까 기속과 지급은요. 되겠죠? 그럼 어저께 했던 거 요거 식대 3개를 칠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급여대장을 입력하는 건 동일합니다. 비과세부터 판단해서 과세 여부 판단하고 신설할 건 신설하고 해야 돼요. 야간근로 이건 안 돼요. 과세 전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 사무직이잖아요. 정업부인가요? 근데 얘는 안 돼요. 과세 전환. 월차, 식대는요. 별도 식사 제공 없음. 오케이. 여기를 지급받지 않는다. 오케이 되네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 해야 될 거는 야간근로 수당을 바꿔주는 거죠. 급여, 과세급여로 바꿔가지고 넣어주고, 여기는 없네요. 일반적으로 넣어주고, 돌리는 건 비슷하네요. 그런데 여기가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얘기가요, 우리가 이제, 그죠? 과세 이연 제도가 나왔는데요. 개인형 IRP 있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 부분이 처음 나왔어요. 사람들이 과세 이연 제도에 대한 내용을 해당 서식에다가 입력하는 걸 처음 내다 보니까 뭐를 하라는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임직원 중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고, 아마 이동화가 뭡니까? 퇴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받았냐면 1월 31일 날 퇴직할 때 1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퇴직급여가 1억이에요. 퇴직급여는 6천이고요. 위로금이 뭐예요? 4천 이렇게. 결국은 그죠? 노사 합의에 따라 가지고 준 퇴직 위로금은 퇴직급여에 포함하거든요. 그럼 1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억을 다 인출하면 여기에 따른 그죠? 원천징수세액을 내고 종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1억 중에서 3천만 원은 뭐예요? 그죠? 현금을 뺐었지만 인출했지만 7천은 뭐예요? 퇴직금을 찾은 게 아니라 퇴직금의 그죠? 위에 계좌에다가 그죠? 여기에 요 계좌에도 이걸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구역에 냅뒀다 보면 돼요. 보세구역에 요거는 아직 수입이 아닌 거예요. 그죠? 거기에 냅뒀으면 얘가 거기 있다가 언젠가는 찾을 때 그때 있죠.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장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이자 없이 그때 세금 내는 거니까 이연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세 이연 제도가 나중에 이제 10년 이상 되면 약간 뭡니까? 그 금액의 60% 70% 혜택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바로 쓰지 않고 예금에다가 딱 그죠? 저금해 놓으면 아무래도 노후 생활에 있죠. 우리 국가 입장에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 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과세 이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취지는 이해했다면 요 금액을 입력하는 것만 해보면 되겠고, 요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고요. 이 급여대장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내용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9회 좀 이쪽 회사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79회니까 회사를 790. 여기 보면은 주식회사 동환이라고 있습니다. 동환.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원천색 하시고요.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그 사원 등록부터 해야 되겠죠. 중도 퇴사자니까. 자, 사원 등록 가볼게요. 사원 등록 가셔가지고 이동환 씨에 있죠. 퇴사일자를 찍게 됩니다. 밑에 하단에다가 2020년도 1월 31일 퇴사일자를 찍습니다. 자, 처음에 먼저 찍었다, 그죠? 중도 퇴사일자 찍고요. 최종 급여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들 때 1월 달에 기속에 뭡니까? 31일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뭐를 해주냐면 수당공제 가셔가지고요. 뭘 해주면 될까요? 여기에 그죠? 야간 근로수당을 불허하고 과세인 있죠? 야간 근로수당 있죠? 만들어줍니다. 근데 야간 근로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그냥 말이 없더라도 부정기를 해줍니다. 두 개는 똑같이 부정기를 바꿔서 이렇게 하고요. 뭐 공작물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택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불허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입력 안 하면 될 거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급 400 넣고요. 상해 없고 가족수당, 가족을 만들어야 되구나. 만들 게 있네. 가족수당 만들어야 되구나. 자, 1번에서 가족수당. 만들 건 만들어. 자, 만들게요. 그래서 가족수당 50만원. 야간근로 40만원. 월차수당 12만원. 식대는 20만원. 별도 식사는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부터 넣어보도록 하죠. 국민연금 20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30만원. 221410, 140. 고용보험료 33,930.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가 뜰 건데요. 어차피 원서서를 띈 적이 없으니까 결정색이 당연히 없겠죠. 반영하니까 반영하면 요까지. 중도정산 적용하면 요까지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럼 이거 나가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간 후에 뭐를 해야 될까요?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하래요. 그럼 퇴직소득 원천 징수 하려면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못 뽑아내요. 여기 가셔가지고 우리 어제 배웠던 그죠?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퇴직소득은 1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자 구분은 근로가 되겠습니다. 1번. 그리고 펑션키에서 이동화를 뽑아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산이냐, 법정퇴직이냐, 이걸 물어보니까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영수일자는 동일하게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색은 자꾸 있잖아요. 버전이 업되어가지고 아마 기간이 늘어서 원래 답하고 약간 다를 거라는 걸 감안하고 할게요. 여기 보면 1억을 칠게요. 여기. 과세급여는 1억이 되어 있어요. 그럼 2478000을, 그죠? 바로 만약 1억을 인출하면 이만큼 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30%만 찾잖아요. 그럼 70%는 이연하니까 여기서 한 70%는 얼마 될 거야? 27, 24 하면은 한 160만원 정도는 뭐예요? 세금 당장 안 내고, 여기에 30% 금액 있죠? 30%. 한 70만원 정도만 일단 내고, 요 인출한 거에 대해서 세금 내고, 나중에, 요 밑에 하단에 뭡니까? 과세 이연 계좌 명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7천만을 딱 넣어주면요. 여기에 퇴직급의 이연 퇴직소득세가 뭡니까? 자동으로 있죠? 이연해야 될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요 금액이 바뀝니다. 한 70만원 바뀌시고, 이연행 금액 이쪽에 나와집니다. 그걸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그럼 연금계좌 취급자는 삼성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셔가지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111811234. 계좌번호는 233-113-113. 입금일은 2020년도 1월 31일. 얼마 입금했냐 이거잖아요. 7천만원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바뀌죠. 위에 있는 금액이 샥해서 한 70만원 정도가 되고 70%의 금액은 여기 있죠. 이연에 대한 이연,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 신고 대상의 퇴직급여 할 때, 여기 어디있지? 여기 1734, 그죠? 6빵빵이 뭐야? 아까 230 얼마였는데 자동으로 변했죠? 자, 요거를, 신고, 요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하단에 있는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있죠? 여기를 가셔가지고 한번 더 갔다 나왔다 볼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1월부터 1월 이렇게 1월 이렇게 하면 나올 것이고요. 요 금액이 자동으로 나왔죠. 그럼 이거를 인쇄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인쇄를 보면 여기에 뭡니까? 과세 이연 얼마 했다는 등 있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뭡니까? 쭉 해서 여기 과세 이연까지 내용들 해서 지방소득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입금일 얼마고 여기 있잖아요. 이연 계좌는 이만큼, 이연 퇴직소는 이만큼,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렇게만 한번 노딩을 해주면 돼요.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까지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만 들어가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고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서 있죠. 가져가지고 1월 기속, 1월 지급 해가지고 여기서 1월 지급 쭉 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죠. 간이색, 그 다음에 중도퇴사, 그 다음에 여기에 퇴직소득 있죠. 1억에 대해서는 뭐야? 요것만 냈죠. 그죠? 1억이지만 얼마를? 요 금액만 뭡니까? 30%만 인출했을 때 금액만 이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끝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급여 대장에 관계된 있죠. 세 가지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환급세액 실무, 두 번째가 추가납부세액 실무, 세 번째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과 연관된 있죠. 이연 계좌, 그죠? 이연 퇴직 계좌에 따른 있죠. 퇴직 이연, 요 제도에 따라 가지고 입력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세무위급에서는 이제까지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혀 세무위급에는 잘 출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저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쯤 배워놓으면 되겠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무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시고요. 금액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자, 이렇게 되고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책 있잖아요. 49페이지에 가보세요. 교재 49페이지에 우리 이제 연말정산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급여대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원등록을 공부했대요. 사원등록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항목에 따른 공제 여부를 판단해서 입력하는 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이 구조를 통해서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로소득세를 가져가고요.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를 빼면 뭡니까? 결국은 여기 원천세 있죠. 여기 비과세를 뺀 나머지에 의해서 간이세액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적으로 내는 거. 그래서 이 금액이 12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결정세액이죠. 우리가 정말 내야 될 건 결정세액이라고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공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를 빼가지고 뭡니까? 그냥 결정세액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랑, 그죠? 인적공제가 바로 사원등록의, 그죠? 기초가 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특별공제 4종이랑 세액공제 8종.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이 세 가지가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제가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액이 결정세액이 자꾸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줄어들. 그래서 이 금액이 70만이라 가정하면요. 결정세 70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결국 내어놓은 세금하고 뭡니까? 차이가 50만 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일단 소득공제 항목 있잖아요. 요 인적공제, 사원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거 있잖아요.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불어 가지고 소득공제 항목의 네 가지
특별공제 이렇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있죠. 8종을 배워가지고 내용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가셔가지고 요걸 보면 요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는 소득공제, 뒤에는요 세액공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는 두 가지가 있죠. 기본과 추가공제. 그 다음에 여기 4종. 4종, 그 다음에 세액공제 8종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12종을 공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요, 5개만 알면 돼요. 12개 중에서. 5개만 알면 돼요. 5개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제가 이제 딱 논점을 딱 추려가지고 보고요.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개념 자체가 뭡니까? OX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연말정산에 따른 이 공제 항목은요,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보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서 헤매면요,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항상 밖에서 빠져가지고 뭐야, 어떤 구조가 공통점인지를 보고 그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요, 아마 여기에 있는 이 OX가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거 할 때 공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공제가 나오죠.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예외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돈이 이입되면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원칙이 뭐죠? 소득자의 소득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돈 낸 걸 가지고 나의 뭡니까? 그죠? 소득 공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공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니, 의료비 공제 되던데? 의료비 공제 요건은 그걸 안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인 요건을 따지지 않죠. 그자가 나이가 많던, 그자가, 그죠? 소득이 많던, 나이가 많던 상관하지 않고 공제가 된다, 그죠? 근데 그때도 된다는 대원칙의 기본 전제는 뭐죠? 이 의료비 지출을 있죠, 소득자가 돈을 냈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자만 공제되는 항목은 뭐야? 그러면 내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뭐야?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에서 벌어가지고 지출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또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봤을 때, 여러분 좀 아니까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 쭉 봤을 때 항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근근근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 근근근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근로소득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근근이 아니라고 하는 건 또 뭐죠? 아니라고 하는 거는 다른 소득자, 모든 사업소득자도, 다른 소득자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비교할 때 다른 타소득자를 그냥 사업소득자라 할게요. 그게 편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자랑 여기 있죠. 근로소득자만 공제되는 게 아닌 것들은 뭐야? 그냥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근로소득자는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사업소득자는 요건 안 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요, 근로소득자는 좋아하고 사업소득자를 안 좋아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법 취지 자체가 보통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해 보면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사업소득자의 신고율이 한 80%나 9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보면 실제 근로소득자하고 사업소득자가 1억을 벌었지만 실제 신고율은요, 근로소득자는 1억이 다 신고되고 그에 따른 세금 낸다면, 그러면 1억이면 한 1,000만 원 좀 내거든요. 1,000에서 1,200 정도 실효세율이 나오니까 한 1,000만 원을 가상할게요. 근데 사업소득자는요, 1억을 벌었어요, 정말. 근데 실제 신고되는 율은 한 8,000, 9,000밖에 안 되더라. 세금 한 800밖에 안 냈더라. 그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동일한 1억인데 한 100에서 200 정도의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세금이?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돼서 개별적으로는 차등을 못 두니까 뭡니까? 여기서, 요 단계에서 차등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뭐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구조비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거잖아요. 요런 것들은 근로소득자만 공제해줘서 그 차이를 좀 보정하는,
그런 그죠 취지 때문에 근로소득자만 공제받게 합니다. 제가 사업소득자거든요. 저는 뭐예요? 보험료 내요. 안 돼요? 의료비 내요. 교육비 되게 많이 내요. 엄청나게 내는데 한 분도 저는 다 안 받고 이것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식해도 저는 뭐예요? 근로소득자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못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 이런 것들은 받죠.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 왜 이런 것들 해주냐 이거잖아요. 그죠? 뭐 취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좀 알아가지고, 이것 중에서 과연 있죠. 왜 요 5개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적공제는 저하고 지금 배우게 될 겁니다. 사원 등록할 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되는 걸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 나머지는 4개, 요거는 8개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좀 줄여가지고 5개를 만드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소득공제가요. 소득공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하루 종일 저러네. 그래서 저 국민연금하고요. 그러면 사회보험료 공제하고, 주택하고요. 신용카드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자금과 신용카드, 신가 이렇게. 4개가 소득공제 됩니다. 세금공제는 8개거든요. 세계에서 공제해 주는 건 8개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저축, 그 다음에 자녀수, 세공제, 출산입양,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뭡니까? 요거 8개가 이렇게 되면 4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제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받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득자 본인 받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걸 소득자한테 공제를 받을 거냐. 그게 가장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분법을 하면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은. 가족 중에서 있잖아요. 기본공제 대상자 손 들어보세요 하면요. 손을 드죠. 왼쪽. 아닌 사람 오른쪽. 딱 구분하고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한테 지출한 건 다 공제. 아닌 사람은 다 부인. 아니,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가 별로, 그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기본공제만 판단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어려워할까요? 이걸, 해당 요건이 얘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다 있잖아. 항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되고, 막, 이럴 때 됐다가 이럴 때 안 되고, 그죠? 갑자기 막 흔들어 놓으면 잘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들 혹시 교육,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5살짜리 있잖아요. 영유아 있잖아요. 학원비 됩니까? 안 됩니까? 학원비.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 돼요? 안 돼요? 학원비.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아니,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안 됐어요. 아니, 된다고요. 학원비는 안 되지만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된다고요. 애기들, 그죠? 아직 유치원 애들 있잖아. 학원비 가는 거 인정해 준다고요. 근데 얘가 갑자기, 그거는 기본인데? 근데 갑자기 얘가 모델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사업소득이 있잖아요. 아니면 기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요. 그리고 또 여전히 학원비를 가면요. 학원비 될까 안 될까요? 그게 그냥 돈 안 벌면 학원비는 그건 되는데 돈을 벌면 안 된다 했죠.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늘어내면 그게 되게 헷갈려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리된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뱉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탁탁.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배우면 앞으로 영원히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세물급 이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정말이에요. 앞으로 세물급 강의 안 할 생각이에요. 앞으로 강의를 안 할 생각이에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가 될지 내년 초에 한번 하고 말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개념이 머릿속에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요건이, 우리가 각각의 요건이 뭐냐면요, 소득금액 요건을 봐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공제 요건 있죠. 이걸 판단할 때 기본공제 요건을 가지고 한다고요. 기본공제 요건. 이걸 판단할 때 된다 안 된다를 기본공제를 빠져오니까, 기본공제는 연령하고 뭐죠? 소득금액 요건 아니겠습니까? 이때 제가 챙겨볼게요. 이런 것들은 소득자 본인만 되죠. 이거 필요 없잖아요. 소득자 본인만, 소득자 본인만. 다른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죠?